오늘은 정말 깊게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리뷰를 하고 들어갑니다. XOR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유닛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두 개 정도를 겹쳐서 우리가 XOR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자, 각 유닛의 끝에 보면 이렇게 시그모이드가 붙어 있었죠. 시그모이드. 이런 함수들을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의 값이 그 다음 값으로 전달될 때 어느 값 이상이면 액티브가 되고 어느 값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액티브가 되지 않는 형태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좀 멋진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현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각각의 W1, W2 이렇게 두 개니까요. 두 개의 웨이트를 가지고 있고 또 두 개의 바이어스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자 처음엔 X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나온 L2를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에 넣어주면 바로 2단의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3단은 어떻게 할까요? 3단 쉽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의 웨이트를 마련하고 또 3개의 바이어스를 마련하고 자, 이럴 때 이제 3단, 4단 되면 여기에 이게 벡터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까를 고민만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x가 값이 두 개 주어지죠. x가 x1, x2로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니까 2가 들어오니까 이것은 x가 두 개구나. x의 값이 두 개다 하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몇 개를 출력하고 싶어요? 5개. 그러면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5개를 받아야 되고 입력으로 자, 몇 개를 출력하고 싶어요? 원하시는 대로 4단 4개를 출력하고 싶어요? 4개 할 수 있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4개를 또 받아야 되겠죠? 자, 제일 마지막 출력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0이나 1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개의 값으로 자, 이렇게만 따라주시면 어려울 것 없이 전혀 어려울 것 없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바이어스는 이 우리가 웨이트를 구성하는 두 번째 값에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마련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체인 하듯이 x를 입력으로 받아서 L1을 받고 L2를 만들어내고 이 L2를 그 다음 레이어에 넣고 그리고 이것이 나온 것을 최종으로 우리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시그모이드 우리가 사용했고요. 각각. 자,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자, 두 개가 들어간 다음에 5개가 나왔고 또 5개를 받아서 4개가 나왔고 4개를 받아서 한 개가 나갑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툭 잘라서 이 앞에 있는 것을 인풋 레이어, 인풋과 관련됐으니까 인풋 레이어라고 하고 마지막을 아웃풋 레이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또 멋진 이름으로 부르죠. 히든 레이어라고 합니다. 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입력 쪽이나 출력 쪽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고 입력에서 보이면 입력, 출력에서 보이면 출력 레이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자, 한번 실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9단, 우리가 9단 하면 또 최고 아닙니까? 9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입력이고 이거의 마지막 출력이니까 9개의 웨이트를 이렇게 쭉 만들죠. 총 11개의 웨이트를 만듭니다. 처음과 마지막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2개 받아서 5개 쏠 수도 있고 10개 쏠 수도 있고 10개 쏘신 다면 그 다음에 10개로 받으시면 되죠. 자, 이건 간단하게 위해서 5개씩 다 했어요. 똑같이 5개가 5개 이렇게 다 전달된다. 그렇게 보시고 자, 바이오스도 이렇게 맞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이 뭐죠? 이것을 연결 시키면 됩니다. 체인을 감듯이. 자, 처음에 X가 들어와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L1을 만들어내고 L1이 이렇게 연결되고 자, L2가 이렇게 연결되고 쉽죠? 최종적으로 L9이 이렇게 연결되고 L10이 자, 마지막으로 연결되어서 이것이 우리 하이파티스를 가지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9단까지 이것이 바로 딥 네트워크이고 이것을 학습시키면 이것이 바로 딥 러닝인데요.
이걸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던 텐스보드라는 멋진 툴을 이용해서 시각화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름을 줘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TF의 네임스코프라는 이름을 이런 형태로 줍니다. 각각의 이름을 이렇게 줘서 그 밑에 내가 원하는 레이어들을 선언하게 되면 이 텐스플로우라는 걸 실행시킴으로써 이 내가 만든 그래프를 시각화할 수가 있죠.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잡한 이제 딥 네트워크를 설계하실 때 이걸 그냥 코드로만 보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보드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각각의 이런 웨이트들이 사용되어 있구나 하시면서 보고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충분히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코스트고, 코스트 이렇게 보시면 코스트가 떨어지지가 않고, 최종 결과가 액큐리스 0.5가 나와요. 이상하다. 우리가 9단으로 연결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 9단까지 연결했는데, 이게 액큐리스가 한 개의 한 거가 똑같아요. 두 개보다 나빠요. 웬일이지? 제가 이거 잘못 돌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드를 똑같이 돌려보셔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문제가 바로 이걸 이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코스트하고 제가 한번 실제로 텐스 보드를 통해서도 한번 봤어요.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코스트가 0.64 이하로 떨어졌다가 그대로 가버리죠. 액큐리시도 각각의 우리가 루프를 돌 때마다 확인해 봤는데 0.5에서 시작해서 0.75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최종적으로 0.5가 되어버렸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이게 이제 백프로바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1986년도에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했죠. 그랬는데 이것을 조금 사용하다가 보니까 2단, 3단 정도의 이런 그래프는 네트워크는 잘 학습이 되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용한 것처럼 9단, 10단이 넘어가면서 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죠. 이것을 문제를 풀지를 못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번 렉처에서 다뤘던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룰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구했죠? 즉 내가 x가 최종 f에 미친 영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을 미분을 했는데 이 미분을 전체를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씩 미분을 한 다음에 그것을 곱해 나갔죠. 자, 최종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이 값, 내가 여기에서 이 x가 이 f에 미치는 영향의 미분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값이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이 값과 내가 현재 로컬에 있는 이 미분 값 두 개를 체인 룰을 정해서 곱했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값이 이거 이제 곱하기 게이트가 있을 경우에 우리 곱하기 w나 이제 더하기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x 곱하기가 될 경우 요걸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비디오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것은 y가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값의 미분은 여기 어떤 값에 곱하기 y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 y가 다른 쪽에서 왔다고 칩시다. 시그모이드가 앞에 붙어 있을 거고요. 어떤 연산이 일어났고 또 시그모이드가 있었고 또 어떤 연산이 일어나서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y 값의 범위는 뭘까요? 이 범위는 0에서 1 사이가 되겠죠. 자, y가 나오기 전에 요 값, 시그모이드를 들어가기 전에 요 값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y 값은 어떻게 될까요? 시그모이드 여러분 함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렇게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값이면 이 값이 마이너스 10일 경우에는 굉장히 0에 가까운 값이 되죠. 자, 그래서 대충 모르지만 대략 y가 0.0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 미분값이 앞에 있는 이 미분값 곱하기 y가 되니까 이것은 0.01 곱하기 앞에 있는 미분값이 되겠죠. 자, 이것이 이 점의 미분값이 되고 그러면 이 미분값이 또 앞으로 나가면서 사용돼서 어떤 것과 곱이 되겠죠.
자,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형태의 작은 시그모이드 게이트를 통과하기 때문에 단점이 뭐냐면 항상 이 값은 1보다 작은 값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운이 좋지 않으면 그냥 0에 가까운 값, 0.01 같은 이런 값들이 계속 곱해지겠죠. 체인 룰을 적용하니까.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 0이 많이 붙겠죠.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값이 됩니다. 최종적인 출력에서 2단, 3단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이것이 저기 뒤로 갈수록 이 곱해지는 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값들은 더 작아지고 그 결과로 여기에 어떤 것의 최종 미분값은 굉장히 0에 가까운 값이 되어버리겠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 입력이 여기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재밌는 말로 또 멋있는 말로 이 경사 기울기가 사라지는 문제다. Vanishing Gradient라는 문제로 부릅니다. 그림으로 보면 앞단에 있는 형태의 앞단에 최종단 이것이 최종단이라고 했을 때 최종단 근처에 있는 쪽에 어떤 경사나 기울기는 조금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이 단수가 깊어질수록 끝에는 이 경사도가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경사도가 사라진다는 것은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다른 말로는 여기에 입력이 여기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예측이 되겠습니까? 예측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 때문에 이 뉴럴 네트워크는 2차 교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86년도에 백프로파게이션이나 문제가 풀린 다음에 2006년도까지 이 문제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 안 되겠는데 2단, 3단 정도까지는 괜찮았지만 2단, 3단 넘어가면 어차피 안 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 지역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풀어지는데 힌턴 교수님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 해부할 때 이 이야기죠. 우리가 이거 좀 잘못했다. non-linearity, 즉 시그모이드라는 걸 좀 잘못 쓴 것 같아. 우리가 다른 거 썼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그모이드가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켰죠. 그 문제가 뭐였었나요? 자, 입력값이 어떤 값이 주어지면 이것이 항상 1보다 작은 값이 온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1보다 작은 값들을 자꾸 곱해 나가니까 체인 룰을 적용해서 최종적인 값은 굉장히 작은 값이 된다. 그래서 이거 1보다 작아지지 않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든 게 너무나 간단한 건데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렐루라는 펑션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아주 간단해요. 자, 0보다 작다? 꺼버려. 이거 액티베이션을 해야 되니까 0보다 작을 경우 꺼버리고 0보다 클 때 갈 때까지 가. 이 값에 비례해서 이것이 바로 렐로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나? 이 렐로의 이름은 Rectified Linear Unit이라는 것에서 온 건데 똑같습니다. 앞에 시그모이드를 넣는 대신에 이 렐로를 넣으면 되죠. 그시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바꿀 필요 없이 이 네트워크를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코드로 만들고 싶으면 이전에는 이렇게 시그모이드를 입력하셨는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시그모이드를 사용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렐루라는 새로운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렐루의 구현도 간단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max 이렇게 하고 0하고 x 이렇게 하면 0과 x 둘 중에 한 개의 값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렐루라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렐루를 적용해 봅니다. 9단이었죠. 아까와 같은 똑같은 형태의 9단이고 시그모이드 대신에 렐루를 적용했고요. 마지막 단은 그래도 우리는 시그모이드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단의 출력은 0에서 1 사이여야 합니다. 우리가 0에서 1 사이에 바이너리로 출력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시그모이드 한번 써줍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는 다 렐루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런 다음에 실행시켜 볼까요? 자, 잘 되죠? 애큐러시가 1로 나옵니다. 아주 잘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네트워크가 잘 구성됐나 봤더니 각각 레이어를 봤더니 거기에 렐로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애큐러시를 보십시오. 바로 학습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1로 가서 잘 되었고
코스트도 학습을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서 굉장히 코스트가 거의 없는 형태로 아주 잘 학습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코스트 함수를 제가 렐루를 여러 번 돌려봤더니 이렇게 조금 다르게는 나타냈지만 전반적으로 렐루를 쓰면 굉장히 빨리 떨어진다. 시그모이드는 아예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이 렐루 말고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렐루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잘 되는구나. 그럼 이거 조금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렐루라는 것을 조금 응용해서 이 리키 렐루라는 걸 또 만들었죠. 리키 렐루라는 것은 이 0을 너무 끄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0을 조금 살려주자. 그래서 0.1 곱하는 거예요. 0보다 작은 지점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값을 또 좀 주자 하는 것이고, 또 이 렐루는 뭐냐, 이 값이 0.1로 이렇게 픽스하지 말고 이것을 좀 원하는 값으로 한번 줘보자 해서 조금 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형태의 렐루가 될 것이고, 맥스아웃이라는 것도 이런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씩 다른 형태죠. 이렇게 렐루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형태. 그리고 이 시그모이드의 단점을 조금, 그래도 우리 시그모이드를 너무 사랑하는데 한번 극복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10H입니다. 10H는 이 시그모이드가 이 0을 중심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10H입니다. 10H도 가끔 쓰는데 시그모이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렐루, 리키 렐루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게 잘 되는가. 뭐 맥스아웃, 렐루, 또 다른 형태의 렐루입니다만 베리 리키 렐루라고 하죠. 그리고 10H, 시그모이드 이렇게 해서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시그모이드 안타깝죠. 안됩니다. 시그모이드 아예 수렴이 안되는 거죠. 코스트 함수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붕 뜨는 거죠. 이렇게 코스트 함수가 안 내려갔다. 그리고 10H는 조금 떨어지고 렐루 뭐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아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그래서 렐루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회가 되면 다른 것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